60세 이상이라면 요즘 밤마다 뒤척이는 일이 더 잦아지지 않으신가요? 낮에는 분명히 피곤했는데 막상 밤이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야 라고 체념해버리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제대로 된 습관만 갖추면 오히려 더 깊고 안정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한 가지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수면제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지만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답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와 몸의 자연적인 회복력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 없이도 스스로 잠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침대 옆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옆에서 딱 몇 분 투자하는 습관 1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습관들이 뇌파를 바꾸고 혈류를 개선하며 몸과 마음을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한밤중에 수십 번 깨고 또 어떤 분은 잠들기까지 1시간을 넘게 걸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권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루틴입니다. 그 결과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다는 분들,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침대 옆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요? 혹시 TV 리모컨 스마트폰 충전기 아니면 반쯤 남은 약봉투.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침대 옆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건강을 되돌리고 남은 인생의 활력을 지켜줄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숙면을 부르는 3가지 루틴과 더불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까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습관 같지만 10년 후에는 근육과 뇌 건강을 지켜내는 거대한 차이가 됩니다. 반대로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에는 근육의 일사이 사라지고 기억력 저하가 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침대 옆 루틴. 그 첫 번째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이자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바로 따뜻한 족욕 10분입니다. 60세 이후에 가장 흔히 느끼는 증상 중 하나는 발이 차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주무셔야 하고 겨울에는 발이 얼음처럼 시려서 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발이 차가운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뇌와 근육 심장까지 피가 충분히 돌지 않으면 당연히 숙면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족욕입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는 것만으로도 발끝까지 확장된 혈관이 전신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일본, 독일, 한국의 여러 연구에서 족욕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잠드는 시간이 짧고 깊은 수면 단계, REM 전 단계로 빨리 진입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옛날 한의서에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발을 덮게 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수백 년 전에도 이미 선조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이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우리 몸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더 잘 분비한다는 것이죠. 족욕이 바로 이 리듬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 방법도 따뜻하긴 합니다. 하지만 족욕에는 물리적인 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를 자극하며
모세혈관을 열고 동시에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발끝을 물에 담그고 있으면 몸이 점점 풀리면서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뇌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조격의 최적 시간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연구는 15분이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10분 이상만 되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욕심내지 말고 딱 10분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길면 오히려 천이 과도하게 올라서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숫대야에 무릎 아래까지 잠길 정도의 따뜻한 물, 약 38, 40도를 준비하세요. 소금 한 줌이나 라벤더 캐모마일 같은 허브 티백을 넣으면 향이 더해져 긴장이 풀립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 숨을 고르며 발을 담그고 있으면 됩니다. TV를 끄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세요. 오직 발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조격을 끝내고 나면 발바닥이 따끈하고 몸이 나른해집니다. 이 순간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격 후 책을 오래 읽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효과를 놓칩니다. 조격은 잠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해야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밤 발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큰 돈도 필요 없습니다. 세숫대야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수면제보다 오래 갑니다. 오늘부터 침대 옆에 작은 대야 하나를 두어보세요. 그리고 매일 밤 10분 동안 조격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간단한 루틴 하나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안정되며 밤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조격으로 몸을 풀었다면 다음 단계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호흡 명상 5분입니다. 조격으로 몸을 따뜻하게 풀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건강에 대한 걱정, 심지어는 아주 오래된 기억까지 뇌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쉽게 잠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5분 호흡 명상을 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그것만 의식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위가 뇌의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하고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매일 5분의 호흡 명상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죠. 옛날 승려들은 밤이 깊어질수록 수면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몸을 잠들게 하는 동시에 정신을 맑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불면증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도 이미 사람들이 깨달은 지혜였던 겁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원리를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름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정말 5분 호흡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네, 만약 뇌가 과부하 상태라면 단 30초의 의식적인 호흡만으로도 뇌파가 바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파가 알파파 상태로 이동하면서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죠. 물론 하루 이틀로 끝나는 효과가 아니라 꾸준히 할수록 뇌가 이제는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더 빨리 받아들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두 손은 편안히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살짝 올라올 만큼 깊게 들이쉬세요. 그런 다음 입으로 아주 느리게 내쉽니다. 들숨은 4초, 날숨은 6초 이 비율을 유지하면 가장 안정적인 리듬이 됩니다. 마음이 산만해져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몰아내지 마시고 그냥 내가 다른 생각을 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호흡 명상이 수면 장애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를 두고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플라시보 효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다수의 연구자들은 심박수 뇌파, 호르몬 변화 같은 생리학적 지표까지 변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매일 그 결과를 봅니다.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이제는 누우면 10분 안에 잠이 든다고 말씀하실 때 단순한 심리 효과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호흡은 얼마나 고요할까요? 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리듬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너무 당연해서 신경 쓰지 않죠. 이제부터는 그 숨을 의식적으로 돌봐주세요. 5분만이라도요. 그러면 머릿속 소음이 조용해지고 마음은 고요해지며 깊은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몸은 족욕으로 풀리고 마음은 호흡으로 고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뇌를 잠재우는 자연의 힘입니다. 바로 허브티 한 잔이 그것입니다. 이제 몸은 따뜻한 족욕으로 풀렸고 마음은 호흡으로 고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뇌를 잠재우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허브티 한 잔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흔히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잠이 안 온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런데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채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차를 마셨으니 괜찮겠지 하고 드셨다가 오히려 불면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카페인이 전혀 없는 허브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캐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패션 플라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잠의 차로 불려왔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불면증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처럼 권하는 차가 바로 캐모마일입니다. 미국 수면학회에서도 캐모마일 티는 불면증 보조요법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매일 밤 자기 전에 캐모마일 티를 마신 그룹은 4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평균 15분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반면 허브티를 마시지 않은 그룹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레몬밤이 불안 증세를 줄이고 밤 동안 깨는 횟수를 줄여준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허브티가 정말 약보다 효과가 있나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허브에 포함된 아피게닌, 로즈마린산 같은 성분이 실제로 뇌 수용체와 결합해 진정작용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허브티를 권하고 실제로 좋아졌다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위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허브티의 또 다른 장점은 의식적인 하루의 마무리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뇌가 규칙적인 신호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늘 같은 시간에 허브티를 끓이고 같은 컵에 담아 마시고 그 따뜻한 향기를 맡으며 이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신호를 주면 뇌는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허브티백을 끓는 물에 5분 정도 우려내세요. 설탕이나 꿀은 가능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은 혈당을 자극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백이 없다면 말린 허브 잎을 직접 우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뜨겁지 않고 따뜻한 온도로 마시는 것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몸을 다시 각성시킬 수 있고 너무 차가우면 위장이 놀랍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 옆 컵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물 한 잔일 수도 있고 그냥 빈 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허브티가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컵 하나가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뇌를 고요히 잠재웁니다. 이제 3가지 루틴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조격, 호흡, 명상, 허브티. 이 3가지는 각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할 때 시너지가 생깁니다. 마치 자연이 주는 수면제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루틴들을 한 번에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가지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따뜻한 조격 10분 호흡, 명상 5분, 그리고 허브티 1잔. 각자만 해도 충분히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3가지를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마치 3가지 열쇠가 하나의 문을 동시에 열어주듯 몸과 마음, 그리고 뇌를 동시에 잠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단일 개입보다 복합 루틴을 실천한 그룹에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일본의 한 수면 클리닉에서는 조격과 호흡 훈련, 허브티를 동시에 도입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불면증 환자의 70% 이상이 수면제 복용량을 줄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짧아진 것뿐만 아니라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함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조격으로 먼저 몸을 이완시키고 그 다음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지막으로 허브티로 뇌를 안정시킵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마치 도미노처럼 연속적인 효과가 이어집니다. 혹시 순서를 바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험상 따뜻한, 고요한, 향기로운 이 흐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루틴들이 각각 다른 신체 시스템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격은 혈관과 천 조절, 호흡 명상은 신경계와 호르몬 균형, 허브티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다룹니다.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수면으로 이끌기 때문에 함께할 때 부작용 없이 강력한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전통 요법들을 조합하는 건 과장된 효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실제 환자들이 경험하는 체감 효과와 삶의 질 개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후제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진료실에서 제가 직접 본 결과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약에 의존하던 환자가 이 3가지 루틴만으로도 약을 줄이고 평생 처음으로 아침까지 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오늘 밤 3가지 루틴 중 하나라도 실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망설여진다면 전부 다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선 하나만, 오늘은 조격을, 내일은 허브티를 이렇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3가지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의 몸은 마치 오랜 갈증 끝에 맑은 샘물을 만난 듯 단 회복을 경험할 겁니다. 이제 좋은 루틴의 힘을 아셨다면 반대로 숙면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도 알아야 합니다. 침대 옆에 누워서는 안 되는 것들 무심코 반복하다가 불면을 악화시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의 침대 옆 탁상에는 공통적으로 놓여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알람을 맞추려고, 가족과 연락하려고, 혹은 그냥 습관처럼 손에 쥐고 잠들곤 하시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야말로 밤잠을 망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이 푸른빛은 낮의 햇빛과 유사해 뇌가 아직 낮이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몸은 계속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자기 전 스마트폰을 30분만 사용해도 잠드는 시간이 평균 1시간 지연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둘째, 정보 과부하입니다. 뉴스를 읽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뇌는 즉각 반응합니다.
특히 자극적인 영상이나 밝은 화면을 오래 보면 뇌는 더 깨어나고 긴장 상태가 됩니다. 조금만 보고 잘 거야 하다가 두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미 깊은 잠의 황금 시간이 지나버립니다. 재밌는 사실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질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길수록 밤중에 깨는 횟수와 이른 새벽 각성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스마트폰은 단순히 늦게 잠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잠의 깊이까지 방해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알람 맞추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전처럼 작은 탁상시계를 사용하면 됩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아날로그 알람 시계는 빛을 거의 내지 않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면 혹시 급한 연락을 못 받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밤중에 울리는 전화나 메시지가 건강에 주는 해로움은 중대한 연락을 놓칠 위험보다 훨씬 큽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들에게 긴급 시집 전화 같은 대체 수단을 알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사용 습관이 문제다라는 시각과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중독성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침실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두면 결국 손이 가게 마련입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베개 옆에는 무엇이 놓일까요? 스마트폰일까요? 아니면 평화로운 어둠일까요? 침대 옆에서 스마트폰을 치워두는 것만으로도 불면의 반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조격호흡, 허브티 같은 좋은 루틴을 채워 넣으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수면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나쁜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실제로는 밤잠을 깊이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바로 늦은 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 출출함을 참지 못하고 무언가를 드십니다. 라면, 떡, 과일, 심지어는 고기나 술안주까지 드시는 경우도 있죠. 이 정도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늦은 야식은 숙면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첫째, 소화기관이 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위와 장도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음식을 늦게 먹으면 위장은 계속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고 뇌는 아직 활동 중이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늦은 밤에 고지방 식사를 한 그룹은 렘 수면 시간이 4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둘째,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불편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음식물이 쉽게 역류합니다. 밤에 속이 쓰리고 답답해서 자주 깨는 경우 그 원인이 바로 늦은 야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체중 증가와 대사 질환 위험입니다. 단순히 숙면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지방간 같은 병의 위험까지 키웁니다. 잠시의 즐거움, 이 사실은 건강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저녁 식사를 매우 늦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젊은 층에서 불면증과 비만이 급증하자 의학계에서는 전통이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다 라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저녁 식사 시간이 유전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주장과 생체 리듬은 결국 동일하다. 늦은 식사는 누구에게나 해롭다라는 주장이 맞섭니다. 그러나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늦은 시간에 먹는 것은 숙면에 불리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조언은 단순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마치세요. 그리고 늦은 밤 출출하다면 따뜻한 물이나 허브티로 대신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의 배고픔이 아침의 상쾌함보다 더 소중할까요? 작은 질문이지만 답은 분명합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하루를 기운차게 보내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혹시 이미 야식을 즐기는 습관이 자리 잡으셨다면 처음부터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을 줄이고 소화가 가벼운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과일도 바나나 1개 정도라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떡이나 빵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습관을 의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침대 옆에 2번째 나쁜 습관 늦은 야식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더 많은 분들이 잠을 돕는다며 의존하지만 사실은 잠을 더 망치는 행동입니다. 바로 술로 잠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술 1잔 마시면 금방 잠들어요. 오히려 도움이 되던데요. 겉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알코올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잠드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술로 잠들면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특히 렘수면, RM수면. 이 크게 줄어듭니다. 렘수면은 꿈을 꾸는 단계이자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가 줄어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잤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술로 자고도 피곤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밤중 각성입니다. 알코올은 인뇨작용을 일으켜 소변이 자주 마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깨는 경우가 늘어나죠. 게다가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몸의 천이 올라가면서 다시 깨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처음에는 잘 잤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여러 차례 깨며 수면이 조각조각 나누어져 버립니다.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잠들기 전 알코올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평균 30%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알코올의 양이 많지 않아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막걸리 1잔이나 와인 반잔도 안 되나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는 소량의 알코올은 긴장을 풀어 수면을 돕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특히 60세 이후에는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양도 숙면에 방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저녁 술은 피하세요. 라고 권합니다. 또한 술로 잠드는 습관은 심리적인 의존성을 만듭니다. 술 없이는 잠이 안 온다라는 생각이 뇌에 자리 잡으면 점점 더 많은 양을 찾게 되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간질환, 고혈압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니 단순히 수면 문제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위해 손에 쥘 것은 술잔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허브티일까요? 선택은 단순합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잠이 잘 안 오는 것 같아도 1, 2주만 버티면 몸은 금세 새로운 리듬을 회복합니다. 술로 자는 습관을 버린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머리가 맑고 아침이 가볍다. 지금까지 3번째 나쁜 습관인 술로 잠들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의사도 권하니 괜찮겠지 하며 의존하는 또 하나의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제 남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안전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효과가 분명합니다. 한 알만 먹어도 금방 잠이 들고 몇 시간은 푹 자는 듯 느껴지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첫째, 내성입니다. 수면제는 같은 양을 오래 복용하면
점점 효과가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반알로도 잠이 왔지만 어느 순간 한 알, 두 알, 심지어 세 알까지 늘어나야 겨우 잠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약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수면제는 억지로 뇌를 꺼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은 든 것 같아도 깊은 수면, 특히 렘수면과 서파수면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몸과 뇌가 진짜로 회복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겁고 낮 동안 졸리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부작용과 안전 문제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노인에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 사고도 빈번합니다. 수면제가 근육 반응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이 있어도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적절히 관리된 수면제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약물보다 비약물적 치료가 장기적으로 훨씬 낫다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수면제는 단기적 도구일 뿐 평생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는 도저히 못 자겠어요.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정말 못 주무시는 걸까요? 아니면 약이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못 주무시는 걸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결국 뇌가 약 없이는 잠을 못 잔다는 믿음을 학습해버린 겁니다.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건 약을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족욕, 호흡, 허브티 같은 루틴을 채워 넣으세요. 그렇게 하면 뇌는 다시 스스로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밤 약병 대신 무얼 침대 옆에 두시겠습니까? 작은 데이아와 허브티 잔 혹은 약봉투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면제를 멀리할수록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되찾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나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경고를 넘어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단 한 번의 작은 변화가 인생 전체의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언제 시작되느냐고요? 바로 오늘 밤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루틴 3가지와 나쁜 습관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정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내용을 완벽히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딱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주 작은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늘 약에 의존했고 아침이면 더 피곤했지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한 일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밤 족욕을 10분 해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완벽하게 자진 못하지만 이제는 약을 줄여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뇌의 회로를 다시 쓰고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뇌와 근육 혈관은 여전히 새로운 리듬을 학습할 능력이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노년기에도 수면 습관을 바꿀 수 있는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면 습관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망설일까요? 아마도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말 더 안전한 선택일까요? 오히려 아무 변화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저하, 면역력 약화, 근육 손실을 조용히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르게 해보세요. 침대 옆에 작은 대야를 준비해 두세요. 허브티 잔을 올려두세요. 그리고 5분의 호흡 명상을 시도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5분만, 딱 한 번만 오늘 해보는 겁니다. 그 작은 시도가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어제는 새벽에 한 번도 안 깼네. 아침에 머리가 막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서 계신 겁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의 용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여정을 감정적으로 정리하며 더 깊은 울림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섹션, 요약과 감정적 울림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둘 수 있는 3가지 좋은 루틴과 반드시 멀리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루틴은 몸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몸을 조용히 해칩니다. 좋은 루틴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나쁜 습관은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좋은 루틴은 뇌를 지켜주고 나쁜 습관은 뇌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이 단순한 대조 속에 사실은 우리 삶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족욕으로 발끝을 덮이고 호흡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허브티 한 잔으로 뇌를 진정시키며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은 가볍고 머리는 맑습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다시 산책을 나가고 싶어지고 손주들과 더 오래 놀고 싶어지고 배우자와도 웃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숙면이 주는 선물입니다. 반대로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잔을 기울이며 약에 의존해 잠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잠은 들었지만 자주 깨고 아침이면 피곤합니다. 머리는 무겁고 기운은 빠집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버티다 보면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면이 남기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상쾌한 웃음이 있는 아침일까요? 아니면 무거운 한숨이 있는 아침일까요? 선택은 오늘 밤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들면 숙면이 불가능하다라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점점 더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나이는 숙면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올바른 루틴을 통해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통해 다시 젊음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서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나는 이제 평생 잠을 못 자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몇 주 만에 달라진 표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울림은 의사인 저에게도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순간 여러분께도 같은 변화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작은 응원과 함께 문을 닫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섹션 12 마무리 CTA와 응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대 옆에 둘 수 있는 3가지 숙면 루틴과 반드시 멀리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길고도 깊은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늦은 야식과 술약에 의존하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작은 대야 하나,
허브티 잔 하나, 그리고 고요한 호흡 하나를 곁에 두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도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작은 시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5소분간 호흡을 고르고 허브티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수면 리듬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 망설여지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댓글에 적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밤 나는 허브티를 준비하겠다. 이 작은 다짐을 글로 남기는 순간 뇌는 이미 변화를 준비합니다. 댓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친구나 가족 중에서도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숙면은 단순히 잘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의 건강, 내일의 기운, 내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밤 선택한 루틴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며 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